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계편에 나오는 7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계는 7가지의 어떤 계산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계산의 근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오사, 즉 국력을 우리가 평가해보는 여러가지 기준인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7가지의 계산 기준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즉 산정이란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계량화 시키는 거죠. 숫자화 시켜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기준의 첫째가 바로 군주는 어느 편의 군주가 더 현명한가, 즉 정치력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군주 혼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의 선택이 아니면은 국민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의 군주가 더 리더십이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장수는 그러면은 어느 나라 장수가 더 유능한가, 그런 이야기죠. 실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전투를 할 때 지휘자는 바로 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임진왜란 때 그 많은 장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독 이순신 장군을 오늘날도 많이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정신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도력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장수들보다 출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보다시피 장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천시와 지리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그런 이야기죠. 때와 장소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때와 장소가 유리하면 그만큼 전쟁에서 이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또 평가해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군대의 그런 편성과 소위 병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소위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가, 즉 우리가 조직적인 군대, 또 끊임없는 우리가 군수물자의 지원, 이런 것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수행되지 않으면 전쟁은 결코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것을 강조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들이나 이거 다 좋더라도 문제는 정신력입니다. 어느 편의 군대가 더 강한가? 우리가 물자나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단결되지 못하고 정신력이 예를 들어서 뒤처진, 즉 나태한 그러한 군대는 결국은 우리 약한 군대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자는 5번째로 군대는 어느 편이 더 강한가를 한번 또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6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장병은 어느 편의 장병들이 더 훈련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전투를 하면서는 평소에 훈련 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비로소 막상 전투에 임해서도 그러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전쟁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상벌은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일인지 그렇습니다. 공과 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상이 가는 것이고 과가 있으면 벌이 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실천하는가, 그게 달린 거죠. 왜냐하면은 공정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은 군대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7번째로 이러한 소위 상벌을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7가지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산정을 해서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면 전쟁을 해도 관계없을 것이고, 만약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둘러보면은 저는 우리 중개업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나름대로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나눠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그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히 경영자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념 여하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성화된 겁니다. 특화. 우리가 나의 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특성화되어서 경쟁이 있는가. 내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의 개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분야가 가장 특화된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가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규모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소위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인데 우리가 실적으로 현재 당면한 고객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잠재적인 고객, 미래의 고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고객관리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객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소위 협력관계입니다. 대외 협력관계입니다. 협력관계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봤던 고객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가 동종업종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경쟁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이런 동종업은 아니더라도 비록 업종이 달라서 다른 업종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업종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종 업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둘러싼 소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또는 나아가서 협회와의 관계, 또는 감독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소위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인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변화의 폭이 빠르기도 하고 또 변화의 폭이 넓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즉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단히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위 우리 전문 지식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은 그런 교육기관에 적극 참여해서 내 자신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내
정보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또 아니면은 내가 서점에 가서 좋은 서적들을 우리가 구해서 직접 내가 습득하는 그런 방법,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한 방안들은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개발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정도의 우리가 기준을 한번 점검을 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제가 신념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과 관련돼서 고사성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본 우리가 소위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죠. 와신상담. 이 와신상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소위 오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에서 유래된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손자병법을 전 손무가 오나라에 와서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대국이 된 오나라는 인근 약소국인 월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왕은 함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결국 부상을 당하여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인 부차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월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나라에서 전쟁을 이어가지고 포로로 월나라 왕인 구천을 인질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묘소인 소위 함려왕의 시묘살이를 시키는 거죠. 이 구천은 갖은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때 월나라 재상인 범정이 이제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미인인 서씨를 오나라 왕 부차의 후궁으로 넣어서 민계를 쓴다든지, 또는 오나라의 재상인 백비를 뇌물로 매수하여 결국은 이 구천을 자기 나라인 월나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이 구천은 우리가 결국 자기 나라에서 우리가 오나라 모르게 이제 부국강병의 정책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자식을 많이 낳아라. 즉 10년 양생의 정책을 펴는 거죠. 왜?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나중에 군사력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또 교육을 열심히 시켜라. 왜냐하면은 교육을, 특히 군사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와신상담의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뒤에 이 월나라는 오나라를 침공해서 오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또 부차는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고사성에서 보다시피 한 군주의 신념이 결국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우리 업체들도 경영자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성패가 바로 직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궤도라는 우리가 소위 전쟁의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